다 필요 없고 그 295페이지에 순열이라고 나와 있는 거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합시다. 순열. 말 그대로 얘는 그 앞에 순자가 있잖아.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임. 순서가 중요해. 그래서 어떤 내가 문제를 푸는데 내가 내 맘대로 자리도 바꿀 수 있고 막 순서대로 이렇게 막 배열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애들은 다 순열을 사용할 수가 있음. 다 순열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순열. 기호로는 P를 사용하고요. 그 앞에하고 뒤에다가 아래 첨자로 작게 이렇게 수를 좀 씀. 요 작게 수를 쓰는데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여기 n에 들어가 있는 이거의 정확한 의미는 서로 다른 n개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서로 달라야지만 쓸 수 있다는 거야. 서로 같으면 못 써. 똑같이 생긴 바둑돌, 하얀색 바둑돌 10개 이런 못 한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한다. 이런 의미로 이 기호를 해석하셔야 돼요. 서로 달라야 된다, 얘들아. 그래서 111을 배열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구분이 안 되거든. 이제 여기에서 배우는 게 확장이 돼갖고 고2 때 확통. 니네 확통이지? 정신이 확통이고. 그 다음에 너네는 뭐냐? 미적, 기하, 확통? 너네는 뭐냐? 너네는 기하밖에 없고. 하여튼 그렇게 됨. 3학년 때나 그러면?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도 들어가고 필수 과목으로도 들어가니까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그게 이제 이어져서 얘랑 이어져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함, 기호 자체는. 읽을 때는 그냥 NPR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일단 단순하게 계산 알지. 자, 요거 첫 번째. 요렇게 생긴 기호 있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기호, 팩토리얼 기호.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고 쓴다면 n부터 하나씩 이렇게 빼가지고 어디까지 곱하는 거냐면은 자연수 1까지 그냥 다 곱하는 거. 이거를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NPR의 계산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NPR의 계산을 보면 되게 간단함. NPR은 n 팩토리얼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팩토리얼을 분자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요거 2개 뺀 거 있지. 요거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 근데 이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법도 알아야 돼. 그러면 OP를 계산해 볼 거면 여기 5팩토리얼에다가 여기 5 빼기 2 팩토리얼 할 거잖아. 그럼 결국 3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계산하면은 5, 4, 3, 2, 1, 3, 2, 1에서 3, 1, 3, 1 날라가고 5 곱하기 4만 남으면서 20 이렇게 계산이 됨. 그치?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를 모를 때 n하고 r 이런 걸 모를 때는 요 계산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아니면 증명을 할 때 요 계산법을 좀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숫자 계산임. OP2는 얘야. 5 곱하기 4.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야? OP2는 그냥 5부터 몇 개 곱하는 거야? 그냥 2개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끝내면 된다. 그냥 단순 계산이다. 되지? 단순 계산.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는 것 좀 봐볼까? NPN은 어떻게 될 것인가? NPN. 볼게. NPN은 n 팩토리얼을 n-n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그럼 얘는 n 팩토리얼을 0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그럼 0 팩토리얼이 되는 순간 말이 안 돼, 맞지? 여기 쓰여져 있는 수부터 1까지 곱하자며. 근데 0에서 1까지 곱하려면 거꾸로 올라가야 돼, 맞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요거를 뭐로 약속을 했냐면 1이라는 걸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0 팩토리얼은 그냥 1이야. 그럼 얘는 뭐야 그냥 n 팩토리얼이지. 그래서 NPN은 그냥 n 팩토리얼이에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줄 세우는 방법은 여기에 3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2개 들어갈 수 있고 여기 1개 들어갈 수 있어.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토리얼. 그치? MPN은 n 팩토리얼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NP0은 그럼 뭘까? NP0은 단순하죠. NP0은 앞에 있는 거 팩토리얼에다가 얘네 둘이 뺀 거 팩토리얼이니까 그냥 n팩분의 n팩임. 얼마야? 1이겠지. 그래서 모든 수의 0팩토리얼은 1이다. 또 다른 의미로 좀 파악을 하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0개를 고르는 방법이란 소리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0개 골라봐. 몇 가지 방법으로 고를 수 있음? 한 가지 방법으로 고를 수 있지. 아무것도 안 고른 다 이거 한 가지 경우.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통해서 순서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요것들을 써서 문제를 풀 거다. 야,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고? 얘는 완벽하게 문과용임. 완벽하게 문과용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래프도 그려보고 뭐 이건 되고 저건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유형을 많이 외우는 사람이 내신은 잘 봐.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하게 순열과 조합 파트는요. 유형 정리를 자기가 하셔야 돼요. 근데 유형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암? 그래서 결국에 여긴 유형 정리가 돼야 돼요. 어떤 유형은 어떻게 풀고 어떤 유형은 어떻게 풀고 어떤 말이 나오면 어떻게 풀고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근데 그 유형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게? 여기 지금 순열 문제가 한 15문제 정도 들어가 있거든? 그 3번 문제 선생님이 풀어줄 거잖아. 그런 문제를 자기가 직접 그냥 제일 간단한 문제를 만드는 게 제일 편함.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를 외우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남자의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줄 세우고 여자의 5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줄 세우는 방법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문제를 하나씩 만드는 거야. 그 유형별로. 아주 간단하게. 편하게. 그래서 하여튼 추천함. 이 유형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어렵게 정리되어져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좀 쉬운 문제들로 스스로 그냥 만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 이걸 좀 추천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유형 암기가 많이 돼 있으면 많이 돼 있을수록 그냥 점수가 고득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할 거가 없거든.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가 돼버리면은 고득점이 되니까 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이긴 한데 유형을 좀 외워야 돼. 왜 뭐라고 쓴 거야? 왜 위기는 뭐지? 외우기. 유형을 좀 외워줘야 돼. 그러면 솔직히 고득점이 돼. 이거 확률과 통계 과목으로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유형을 좀 외우잖아. 그러면은 진짜 어려운 문제 몇 개 빼놓고는 그냥 다 풀 수 있어. 그래서 완벽하게 좀 문과 문제다. 외우는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은 유형을 좀 외워라. 그러면은 좋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야, 아까 우리가 아까 이 문제 푼 거 기억나? 아까 이 문제 푼 거 기억나?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푼 거야?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를 케이스 분류라고 하거든. 이거일 때는 이거고 이거일 때는 이겁니다. 이 케이스 분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케이스 분류를 다 잘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도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돼도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못하니까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함. 순열 조합 문제에서는 이 케이스 분류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나눠져서 그 안에서 경우의 수를 쫙 다 세지고 그 세진 경우의 수를 맨 마지막에 다 합쳐갖고 최종적으로 답을 도출해내겠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순열 조합에서는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뭐 얘는 시간이 되면 하고 그거 안 되면 요 두 개만이라도 케이스 분류하는 걸 좀 연습을 계속 하고 답지만 보고 막 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생각 좀 하면서 이거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 근데 그 나눠서 생각하는 거조차도 다 여기 있음. 유형 외우기에. 이 문제는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야. 이런 것들이 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좀 여기에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순열은 사실 그래서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조합. 그 순서를 보면 알겠지만 순열이 먼저 나오고 조합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순열이 어찌됐건 인류가 먼저 발견을 함. 순열이라는 걸.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순서대로 세우는 거잖아. 이거 지금도 하고 있잖아. 인간들이. 뭐해? 학교에서 성경 나오는 거 순서대로 다 세우고 있잖아. 인간 본능임. 순서대로 세우는 거. 그걸 먼저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라는 걸로 넘어왔어.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최근 거지. 그럼 최근 게 됐으니까 기능이 더 많아. 알잖아. 옛날 핸드폰이랑 지금 핸드폰이랑 비교해 보면 기능 차이 엄청나잖아. 기능이 더 많아. 그 말은 뭐야? 유형이 훨씬 더 많아. 이런 얘기야. 여기가 훨씬 더 다양한 유형과 복잡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조합은 특히나 더. 조합은요. 순서를 고려하지 않음.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뽑기만 하면 돼. 그래서 아까 문제 풀었던 1, 2, 3, 4, 5에서 1, 2, 3, 4, 5, 6, 7, 8까지 고르는 요딴 문제에서도 얘가 5를 골랐으니까 이제 얘네 둘은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고르면 돼. 근데 골라봤자 내가 여기에 1을 고르고 여기에 3을 골랐다고 해서 얘를 얘한테 주고 얘를 얘한테 주고 얘를 얘한테 주고 얘를 얘한테 주고를 결정할 수가 없어. 왜?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순서를 돌릴 수가 없어. 그래서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어. 아니면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에서 순서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순서라는 이거 굳이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나라는 것들을 했을 때 이건 다 조합이 쓰여진다는 거야. 뭐 우리 반 30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아. 아니 1번 대표, 2번 대표가 뭐 하는 일이 다를까?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네 뭐 이런 순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조합을 사용한다는 거지. 그럼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국어적인 능력으로 이걸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조합은 요딴 놈들. 요딴 놈들 문제에서 조합을 사용할 거고 얘는 그냥 뽑기만 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합.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5개인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을 만들기 위해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걸 골라볼까? 그럼 5C3을 하면 된다고. 왜? 아니 어차피 1, 2, 3을 고르나 3, 2, 1을 고르나 똑같은 집합이라고. 그러니까 순서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다 조합으로서 활용을 할 거니까 순서 중요하지 않고 순서 이미 정해져 있고 순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음. 순서 매우 중요함.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순열 조합을 사용을 하자. 조합 기호는 C를 사용하고 아까 여기 썼지? 컨비네이션 기호를 사용하고 심지어 쌤하고 지금 같이 사시는 그분이 고등학교 2학년 막 이럴 때 이거 배웠을 거 아니야. 근데 아직도 기억을 하더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5C2 얼마야 그랬더니 10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바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그분이 바보란 뜻은 아닌데 어찌됐건 시간이 지나도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표현은 똑같아요. C를 기호 두고 이쪽에다가 N을 넣고 이쪽에다가 R을 넣어서 표현을 해. 다른 게 없어요. 요 N의 의미는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N개라는 뜻이고 R은 R개 뽑아란 뜻이고 그리고 끝 이런 의미가 된다고. 그래서 조합은 이거다. 조합의 계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NCR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없어. NCR에 대한 계산법이 없어. 그래서 누구를 가져와서 계산을 하냐면 아까 우리가 순열 계산할 때 요 계산을 썼었잖아. 그래서 순열에 있는 계산을 한번 빌려오고 그 다음에 조합 계산을 함. 그래서 NCR은 먼저 NPR을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여기 중복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아까 1, 2, 3 뽑은 거랑 3, 2, 1 뽑은 거랑 2, 3, 1 뽑은 거랑 1, 3, 2 뽑은 거랑 3, 2, 1 뽑은 거랑 이렇게 6개가 중복이 됨.
그 중복되는 걸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뽑은 것만큼 팩토리얼에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R 팩토리얼로 나눠서 조합의 계산을 완성을 함.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최종적으로 M 팩토리얼을 M-R 팩토리얼로 나눈 다음에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중복되는 경우들을 싹 다 나눠서 한 가지 경우로 본다. 이게 NCR 계산이에요. 당연히 얘도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뭐 증명이라던가 아니면 N이나 R 이런 것들이 미지수로 주어져 있을 때는 사용이 가능한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알아야 됨.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됨. 하지만 이제 이렇게 보아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제 단순히 계산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단순 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OC2를 좀 계산을 해볼게. 자, OC2를 계산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OP2를 먼저 계산하고 여기 들어가 있는 2로 팩토리얼을 나눠. 그러면 얘는 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5 팩토리얼이 되고 5-2 팩토리얼을 한 다음에 2 팩토리얼 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또다시 얘는 3 팩토리얼이랑 2 팩토리얼이랑 5 팩토리얼이랑 나누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5, 4, 3, 2, 1에 3, 2, 1에 2, 1 이렇게 될 거니까 쓱쓱쓱쓱 나눠지면서 결국 5 곱하기 4를 2로 나눈 형태가 됩니다. 10이겠지? 이게 요거 원리대로 그냥 계산을 한 거고 우린 이렇게 계산 안 하죠. 어떻게 계산한다고? 5부터 몇 개 곱하라고? 2개 곱해. 5부터 2개 곱해. 그리고 여기 있는 거 팩토리얼로 나눠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 P 계산하고 중복되는 거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됐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얘기 좀 하자. 조합 첫 번째 어딜 지워야 되지? 자, 조합 첫 번째 제일 실용적인 거 NP N-R은 NPR과 같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 그냥 이거야. OC2는 OC3과 같다. 이거야 이거. 여기 뒤에 들어가 있는 R 자리에 들어가 있는 요 놈들 있지, 요 놈들.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요 앞에 있는 놈하고 같은 값이 돼버리면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6C4를 계산을 할 거면 6C2를 계산해 주면 된다고. 10C8을 계산하고 싶으면 10C2를 계산해 주면 된다고. 제일 실용적인 거. 진짜 6C4 계산하고 있으면 진짜 혼나. 6C4 계산하는 거 아니야. 6C2로 계산하셔야 돼요. 6C4 계산하려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선생님이 P 먼저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분모 그거 팩토리얼로 나누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눠지니까 15네. 이렇게 딱 구하면 이제 뒤통수 맞는다고. 이러지 말고 6C2를 계산해도 똑같음.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거일수록 쓰는 양이 줄어드니까 시간도 줄이고 계산 실수도 덜하고 더 좋다고요. 그래서 요거 좀 1번 문제 1번 저거 좀 잘 알아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NCN은 얼마인가? NCN은 의미적으로 파악해보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 되는 거지 뭐. 5개 중에 5개 뽑아. 한 가지 방법이잖아. 한 가지 방법이 된다. 물론 계산을 통해서 구해보더라도 계산을 통해서 구해보더라도 1이 되니까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NCN은 1이다. EC2는 1이다. 세 번째 NC0도 1이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0개를 뽑는 방법 그냥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안 뽑으면 되니까. 물론 얘도 계산을 통해서 해봐도 1이 나올 거고. 네 번째. 자, 이 네 번째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 좀 알고 있으면 좋겠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건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항 정리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파스칼이라는 아저씨가 만들어낸 파스칼의 삼각형이거든. 파스칼의 삼각형. 단순해. 양쪽 끝에는 다 1씩 적으면 되고 그리고
위에 거 두 개 더해갖고 밑으로 내려주면 돼. 위에 거 두 개 더해서 밑으로, 위에 거 두 개 더해서 밑으로 이렇게 더해서 밑으로 계속 내려주면 돼. 이게 어디에 많이 활용이 되냐면 이 혹시 저 숫자들 좀 친숙한 숫자들 아니야? 혹시 안 친숙하니? 뭐 안 친숙하면 할 말 없고 이게 x고요. 이게 x 플러스 1이고요. 이게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고요. 이게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고요.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고요. 이게 x 5제곱 이거요. 친숙한 놈들이야 사실. 여기 쓰여져 있는 요 놈들이 각각 다 x 플러스 1에 n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형태들이. 요게 다 개수들이야, 개수들. 뭐 a 플러스 b를 그럼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똑같지. 어떻게 하면 돼? a 세제곱이고 그 다음 3이잖아.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또 3이잖아.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이잖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요 개수들에 대한 의미거든. 저 파스칼의 삼각형이. 요 개수들에 대한 의미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거는 1이야. 요거 더하면 2고, 요거 더하면 4고, 요거 더하면 8이고, 요거 더하면 16이고, 요거 더하면 32임.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얘는 2의 0제곱이고, 2의 1제곱이고, 2의 제곱이고, 2의 세제곱이고, 2의 4제곱이고, 2의 5제곱이고. 줄줄줄줄 내려갈 때마다 2의 거듭제곱 10됨. 요거야.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반 나눠서 볼 수 있는 애들 있지. 이렇게 반 나눠서 볼 수 있는 애들. 이렇게 반을 나누면 이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거랑 더하면 똑같은 거. 그리고 반을 못 나누는 애들 있지. 홀수 번째에 있는 애들끼리 더한 거랑 짝수 번째에 있는 애들끼리 더한 거랑 똑같음. 이 파스칼 삼각형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생겨.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렇게 더하잖아? 그럼 여기 있음. 요렇게 더하잖아? 그럼 여기 있음. 요런 것들을 쓸 수 있고 그 마지막 4번 내가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갖고 온 건데 방금 이거야 이거.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이해된다. 이게 4번에서 나오는 조합의 성질입니다. 뭐냐면요. 책에서 표현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냥 보세요. NCR 더하기 NCR-1 더하기 NCR은요. M 플러스 1CR이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그 전줄에 있는 놈에서 요 놈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랑 더하잖아. 그러니까 하나 차이 나는 놈들끼리 더하는 거야. 세 번째 있는 놈이랑 네 번째 있는 놈이랑 더하잖아. 그럼 그 다음 줄에 있는 네 번째 있는 놈으로 튀어나옴. 이게 바로 요 내용이거든. 3C2 더하기 3C3은 얼마가 되냐면 4C3이 됨. 이런 얘기야. 그 전 줄에 있는 놈들에서 하나 건너뛰는 놈들끼리 더해버리면 그 다음 줄에 있는 놈의 큰 수에 있는 줄이 나온다고. 요게 지금 저 4번 거기 아마 책에 있을걸? 아마 있겠지. 조합에.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3C 계산하면 3일 거고 3C3 계산하면 1일 거고 4C3은 4C1하고 똑같으니까 더해주면 4가 되니까 요런 원리들이 조합 거기에서 나오는 그 얘기야. 저 얘기가. 책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뭐 표현은 똑같은. n-1c r-1 더하기 n-1c r은 ncr이다. 뭐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긴 해. 그러니까 전에 있는 놈 두 개를 더하면 밑에 있는 놈으로 튀어나온다가 4번 얘기야. 혹시 잘 모르겠잖아? 그럼 파스칼 삼각형 이거 한번 써놓고 문제 풀어봐. 그래도 풀리는 문제들이 꽤 될 거니까. 다 해겠나? 다 해겠나? 나머지는 이제 문제 내가 말했지. 기본 내용들은 다 이거고 유형에서 어떻게 뭘 풀어야 되는지만 좀 암기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또 다시 적어줄 거야. 이거 이미 책에 한 2번씩 적혀 있지 않냐? 이거는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풀고 유형마다 위에 다 적혀 있을 건데 집에 가서 블루 원책 있으면 그거 보면서 한번 봐봐. 아, 선생님이 다 적어줬었음. 그거랑 지금 적어주는 거랑 비교하면서 자기 걸로 좀 만들면 좋겠어요.
순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디야? 유형 9번까지는 순열 뭐 이런 거랑 별로 관련 없는 놈들이고 말 그대로 진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들이거든. 내가 이거는 언급을 안 한 이유가 노가다라서 그래. 직접 구해야지 뭐. 그래서 딱히 얘기를 안 한 거고. 그래서 1번부터 경우의 수 아니다. 경우의 수부터 하지 말자. 순열부터 그냥 합시다. 유형 10번부터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305페이지 유형 10번 봅시다. 증명을 해달라 그랬어. 그래서 증명을 할 거야. 순열 조합에서 증명은요. 등호가 성립하는 것만 보여주면 증명이 끝이에요. 말을 쓸 이유가 없거든. 자, 그래서 순열 조합에서의 증명은요. 등호 성립하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말 쓸 필요 없음. 자,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 배웠던 거 그거 그대로. 얘 어떻게 계산되더라? n 팩토리얼 분자로 올라가고 얘네 둘이 뺀 팩토리얼 들어가고. 이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r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NPR 계산. 분자에 n 팩토리얼 들어가고 분모에 요거 두 개 뺀 거 팩토리얼 들어가고. 요거 는 계산하면 오른쪽 거 분자에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 들어가고 분모에는 얘네 둘이 뺀 거니까 n-r 팩토리얼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수식만 싹싹싹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여기 분모에 들어가 있는 이 팩토리얼과 여기 분모에 들어가 있는 팩토리얼 요 두 개는 지금 몇 개 차이 나는 애 팩토리얼이죠? 저 처음에 있는 분모랑 두 번째 있는 분모는 몇 개 차이 나는 애들이야? 팩토리얼이? 한 개 차이 나는 애들이지? 얘는 n-r이고 얘는 n-r에서 한 개를 더 뺀 거임. 자,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얘는요 5팩토리얼을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4팩토리얼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얘네들이 같게 만들 수 있나? 얘네들 같게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5 곱해주면 되잖아. 여기다 5를 곱하면 얘도 5팩토리얼이 되고 얘는 5팩토리얼. 그러니까 둘이 똑같음. 하나 차이 나는 애들이니까 뭘 곱해주면 된다고? 그 하나 차이 나는 그놈 하나 곱해주면 된다고. 분모 분자에 n-r을 한 번씩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죠. 의미 알겠지? 얘가 지금 하나가 더 커. 그래서 얘가 10팩토리얼이고 얘가 9팩토리얼이야. 그럼 여기다 10을 곱해주면 둘이 똑같은 10팩토리얼이 만들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모가 뭐가 됐어? 통분이 됐지? 그럼 분모가 통분이 됐으니까 좌변이 n-r 팩토리얼에다가 분자 전개해서 더하기 해볼게요. 얘랑 곱할 거야. n 곱하기 n 팩토리얼 마이너스 r 곱하기 n 팩토리얼 플러스 r 곱하기 n 팩토리얼 플러스 n 팩토리얼 이렇게 정리가 되네. 좌변 정리하면 전개한 거임 전개. n 팩토리얼 하나씩 곱해주고 n 팩토리얼 하나씩 곱해서 전개한 거야. 자, 전개하고 나니까 요 두 놈이 같은 값이라서 사라지고 얘네 둘은 뭐로 묶을 수 있죠? 서로 똑같은 n 팩토리얼로 묶어낼 수가 있지.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똑같은 n 팩토리얼로 묶어주면 앞에는 n 남고 뒤에는 1이 남고. 이게 뭐라고? 얘보다 하나 큰 거 곱했잖아. 무슨 팩토리얼로 바뀌어? n 플러스 1 팩토리얼로 바뀌는 거지. 좌변과 우변이 같다. 이러면 증명이 끝이에요. 알았지? 말 길게 쓸 거 하나도 없고요. 왼쪽 거 정리해서 오른쪽 거랑 똑같은 것만 보여주면 된다. 순열 조합에서 증명하는 것들은 좌변, 우변 똑같은.
11-3번. 어떤 야구팀에서 9명의 선수의 타순을 정하려고 하는데 야구를 싫어하시는 분이나 모르는 분이나 관심 없는 분들은요. 타순이 뭐냐면은 치는 순서예요. 치는 순서. 치는 순서. 나 야구 한 번도 본 적 없다. 손. 치는 순서. 자, 그래서 특정한 n명의 타순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한다. 9명 선수의 타순을 정하는 방법의 수가 120일 때 n의 값을 구하여라. 자, 9명의 선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n명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왔지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값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4번 타자는 웬만하면 잘 안 바뀌지. 뭐 이런 얘기. 1번 타자 얘네들도 웬만하면 잘 안 바뀜. 이게 부상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야. 좀 얍삽이 같은 애들 있지. 1번 타자 주고 좀 돼지 같은 애들 한 4번 타자 줘갖고 너는 무조건 나가고 너는 홈런을 쳐. 약간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야구에는. 그래서 얘네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이니까 결국 내가 순서를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애들은 9명 중에서 요 n명을 제외한 놈들 얘네들만 내가 순서를 정할 수가 있다는 뜻이지. 전체가 9명인데 n명은 이미 1번, 4번 뭐 그지같이 못 치는 놈 9번 이렇게 줘갖고 이렇게 준 거야 이미 벌써. 그래서 이렇게 줘버렸으니까 요 놈들 제외한 나머지 애들만 내가 순서를 정할 수가 있어. 그리고 요 놈들의 순서는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120이. 이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좀 친해지겠지. 120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결국 얘는 5팩토리얼. 그래서 n은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순열 이용해야 되고요. 순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건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냅둬. 그냥 뽑기만 하거나 냅두면 돼요. 12-3번. 이번에는 이웃하는 경우예요. 이웃하는 경우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이웃하는 애들끼리 그냥 한 몸임. 한 덩어리임, 한 덩어리. 이웃하는 애들끼리 한 덩어리로 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걔네가 실제로 한 덩어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얘네들끼리 한 몸인 애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요거가 이제 이웃하는 경우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문제 푸는 법들을 좀 외워놔야 된다. 여자애들 한 3명 있고요. 남자애들이 n명이 있음. 이걸 일렬로 세울 건데 남학생들끼리는 이웃해서 쓴대. 그러니까 요 놈들끼리 이웃해서 쓴다 그랬으니까 좀 더럽긴 하지만 얘네를 한 몸으로 보라는 거야. 그러면 남자애들 한 몸으로 딱 봤을 때 전체가 뭐로 보이는 거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여자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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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한 몸으로 볼 거니까. 그럼 여기 전체가 몇 개가 되는 거죠? 전체 몇 명이 되는 거죠? 4명이 되는 거죠. 4명을 일렬로 세운다. 4팩토리얼. 근데 그 놈들끼리도 자리 바꿀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실제로 여기에는 남자들이 n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요 놈들끼리 자리를 바꿀 거니까 얘네들끼리 줄 서는 방법 몇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17,280이래. 모르겠는데? 17,280. 4팩토리얼이 24니까 대충 12 곱하기 2쯤 자르자. 그래서 2로 한번 나누자. 2로 나누면 얼마냐? 아씨, 할 수 있지. 아니, 또 해줘야지. 끝까지 해야지. 2로 나누면 8, 6, 16, 12, 6, 4, 0. 한 번 더 2로 나누자. 4로 나눌까? 4로 나누자. 2, 1, 6, 0. 3으로 한 번 더 나누자.
7, 2, 0 n 팩토리얼이 7, 2, 0 아까 5팩이 120이었으니까 거기다 6 곱하면 720 되겠네. 응? 여자끼리 이미 자리 바꿨죠. 네, 여기 4팩토리얼을 하면서 여자의 이 덩어리 자리 바꿨잖아. 끝. 그래서 덩어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명처럼 보이는지 팩토리얼 한번 해주고 요놈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팩토리얼 한번 해주면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다 풀리게 되겠지. 13-3번 이웃하지 않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 싸웠다 그랬어요. 이거 싸운 문제임. 얘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이웃하지 않을 거니까 뭐 하는 거야? 싸운 애들 제외하고 일단 줄 세우고 그리고 뭐 하면 돼? 양 끝을 포함한 사이사이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문제 푸는 방법이 되겠지. 그래서 싸운 애들은 냅두고 그냥 나머지 애들 줄 세워. 그리고 나서는 양쪽 끝을 포함한 사이사이에다가 싸운 애들 그냥 이렇게 한 놈씩 넣어주면 어차피 걔네들끼리는 절대로 만나지 못할 거니까. 5장의 카드 1, 2, 3, 4, 5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2하고 4는 이웃할 거고 그럼 이웃할 거니까 얘는 그냥 한 덩어리가 돼버림. 이웃할 거고 5는 2, 4하고 이웃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5가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잖아. 그래서 5 냅둬 일단. 5 냅두고 나머지 애들 1, 2, 4, 3 이렇게만 이제 먼저 줄을 한번 세워주는 거죠. 되겠지? 자, 그러면 얘네들이 총 몇 덩어리? 3덩어리. 3팩토리얼. 곱하기 2하고 4하고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 그래서 1, 2, 4, 3이 줄 서 있거나 뭐 2, 4, 1, 3이 줄 서 있는 이런 경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뜻이지. 요 경우 아니면 요런 경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한다고? 5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2, 4하고는 이웃을 안 시킬 거야. 그럼 5를 집어넣을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음. 5를 집어넣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음. 그럼 이 말은 2, 4가 맨 앞에 있건 중간에 껴있건 아무 상관없이 5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밖에 없는 거야? 항상 2자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5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2자리다. 그래서 6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4로 답을 내면 되겠죠. 이 문제는 뭐 완벽하게 기본적인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아니지만 섞였지만 배운 대로 그냥 이웃할 거니까 한 몸으로 보고 5는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버리고 나머지 애들끼리 줄 세워놓은 다음에 그 5를 갖다가 싸운 애 옆에 못 놓게 줄을 세워보면 이런 경우밖에 안 생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됐지? 14-3번 프로미스 실제로 봤어요. 중학교 1학년 애들 수업하고 있는데 선생님 모음이 뭐예요?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엊그저께 수업하는데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문제는 뭐야? 모음이지. 자, 모음을 골라보면 O, I, E 고를 수 있고 자음 골라보면 P, R, M, S 구할 수 있고 맞지? 교대로 서는 경우는
무조건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개수가 같거나 개수가 다른 거. 개수가 같거나 개수가 다른 거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모음 3개, 자음 4개니까 개수가 다른 거고, 남자의 4명, 여자의 4명이 왔다 갔다 교대로 줄 서. 그럼 개수가 같으니까 두 가지 경우만 달라. 개수가 다른 거는요, 케이스가 하나예요. 케이스 하나. 무조건 케이스가 한 개밖에 없어요. 많은 애가 먼저 서야 돼. 많은 애가 먼저 서야 돼. P, O, R, I, M, E, S 이렇게밖에 안 돼. 자음 모음 섞어서 쓸 때. 근데 개수가 같은 거는 케이스가 두 개지. 이것만 좀 조심해 주면 돼요. 곱하기 2 해줘야 돼요. 곱하기 2. 그러니까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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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남, 여남, 여남 이렇게 된다고. 개수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 두 개만 좀, 개수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에 대해서만 얘는 잊지 말고, 케이스가 두 개라는 것 좀 잊지 말고, 남녀 자리를 바꿔서도 설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좀 얘기를 해주고요. 어쨌든 이거 끝. 그럼 결국엔 얘네들이 자음하고 모음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정해짐. 자음은 무조건 이 자리로 들어가야 되고, 모음은 무조건 이 자리로 들어가야 돼. 이 자리의 형태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형태 내에서 그냥 줄만 서주면 되죠. 자음끼리 줄 서는 방법 4팩토리얼. 모음끼리 줄 서는 방법 하나, 둘, 셋, 3팩토리얼. 24 곱하기 6. 144가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144로 찍어. 144가 그 저기 2의 배수고 3의 배수고 12의 배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144가 되게 많이 나와. 잘 모르겠으면 144나 1440 이런 걸로 찍어. (15-3번) 자리가 정해진 경우, 자리가 정해진 경우는 뭐 하면 되냐면요, 네모칸 만드세요. 네모칸. 네모칸 만들고요. 그 사이에다가 거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애들 집어 넣으세요. 네모칸부터 만들어 놓고. 자리가 정해진 경우. 남 넷, 여 셋. 일렬로 세우는데 양쪽 끝엔 남학생 경우. 어찌됐건 7명 세울 거야. 7개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양쪽 끝에는 누가 들어간다고? 남자애들. 됐지? 그럼 이거 하면 돼. 자, 남자애들 4명 중에서 몇 명을 골라오면 되는 거야? 2명을 골라와서 줄 세워주면 되지? 여기 쓸 거냐 여기 쓸 거냐 줄 세워주면 되겠네. 4명 중에서 2명 골라와서 줄 세우자. 이게 양쪽 끝에 남자애들 세우는 방법이죠. 이게 양쪽 끝에 남자들 세우는 방법이고, 2명을 골라왔으니까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5명이 남아있는 거야. 이 5명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하나 또 더 넣었지. 여자애들끼리는 이웃해야 돼. 그럼 여자애들끼리는 이웃할 거니까 남 둘에 여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이웃하는 경우니까 또 한 번으로 보는 거야. 전체 몇 덩어리? 3덩어리? 3팩토리얼. 근데 여자들끼리도 당연히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팩토리얼. 전체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4p 4 곱하기 3 12 곱하기 6 곱하기 6 144 곱하기 얼마냐? 144 곱하기 3 500 아닌데 144 곱하기 3 400 얼마지? 감사 안 되는데 432 땡큐. 자리가 정해진 경우 요 네모 만들어.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단 해. 이렇게. 그래 놓고는 이제 남은 거 뭐 쟤를 엮든 쟤를 엮든 뭐 또 나오겠지 뭐 엮어야지. 16-3번 남 넷
여 둘 일렬로 세우는데 여자 2명 사이에 남자 2명이 오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요 위치 정해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로 보는 거냐면 이것도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한 몸으로 보시는 겁니다. 한 몸으로. 자, 그래서 여자애 둘 사이에 남자애가 2명이 와야 된다고 했고 이 위치는 흐트러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애가 몇 명이 남았고 2명이 남았죠. 그래서 이거를 세우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위치가 정해졌다는 거는 이 형태가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봐주셔야 돼요. 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하는 순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고 자 봐봐. 전체 3덩어리 3팩토리얼 곱하기 남자애들 4명 중에서 지금 몇 명 골라와서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돼? 2명 골라서 집어넣어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 틀을 만드는 거야. 이 틀을. 남자애들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와서 줄을 세울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4P2가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자애 둘 사이라 그랬으니까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건 상관없지 않나? 이팩토리얼. 이게 답이죠. 한 덩어리로 보는 게 포인트임. 이 형태가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지금 저기다 P를 쓰긴 했는데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면은요. 남자애들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줄 세운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사실은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온 다음에 걔네 둘을 줄 세워줍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나중에 가서는 더 편할 겁니다. P를 계속 계산하다 보면 줄을 세웠는데 줄을 또 세우고 있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거든. 숫자가 개 커져 막. 이미 3명 줄 세워놨는데 3명을 또 세우고 막 있어서 숫자가 개 커지는데 지금이야 뭐 P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P로 얘기를 했어. 근데 나중에 가면 웬만해서는 골라와서 줄을 세운다가 지금 한국말이잖아. 그러니까 골라와서 줄을 세운다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중복돼서 세워지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연습할 때 저렇게도 한번 해보자고. 이거 계산 끝까지 해줘야지. 그거 얼마야? 6 곱하기 12 곱하기 2. 또 144. (17-3번) 적어도 들어가 있으니까 많이 했죠. 적어도가 들어간 문제는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뺄 건데 이 반대되는 경우를 제발 긍정문으로 만드세요. 긍정문. 알았지?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들어간다의 반대말을 짝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들어간다의 반대말은 모두 다 홀수다. 그러니까 부정문 쓰지 말고 긍정문으로 해석을 해야 사람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긍정문 좀 씁시다. 여기 반대의 경우를 구할 때 A, B, C, D, E, F, G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F하고 G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문자가 들어간다고 해요. 여기에 적어도 한 개의 문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반대말이 뭐야? 긍정문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긍정문을 못 만들겠는데? F하고 G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응? F하고 G하고 이웃한다? 오, 좋은 말이네. 이런 젠장.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긍정문이 더 만들기 힘드네. 얘는. 자, F하고 G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문자가 들어간다의 반대말은 F하고 G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 아니면 뭐 F하고 G하고 이웃한다. 뭐 이런 표현으로 방법을 쓸 수 있겠지? 그럼 이걸 제외한 모든 경우들은 다 여기 한 개가 있건 두 개가 있건 세 개가 있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자, 요거 배열하는 방법. 전체 7팩토리얼 빼기 F하고 G가 요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 맞지? 이 경우를 빼주라는 거죠. 그러면 A, B, C, D, E 전체가 몇 개로 보이는 거고? 6개. F하고 G하고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7팩토리얼 5040이고요. 6팩토리얼이 720이니까 1440 계산해 주면은 3600 3600까지 경우로 세워줄 수 있다. 이게 싫으면 방법은 또 있지. 자, F하고 G 사이에 1개가 들어올 때, F하고 G 사이에 2개가 들어올 때, F하고 G 사이에 3개가 들어올 때, 4개가 들어올 때, 5개가 들어올 때 세시면 됩니다. 신나지? 이렇게 세셔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세는 건 미친 짓. 18-3번 0, 1, 3, 5, 7, 9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으니 자,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정수 만들기. 이거는 2개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0을 포함할 거냐 0을 미포함할 거냐. 0을 포함하게 되면 맨 앞에다가 못 집어넣고요. 0을 미포함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세울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정수 만들기는 0을 포함할 때와 0을 포함하지 않을 때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쉽다, 문제가. 그치? 자, 첫 번째. 5의 배수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5의 배수는 특징이 1의 자리 숫자가 0 아니면 5잖아. 그래서 4자리 자연수 만들 거고요. 여기에 0이 오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겠죠. 두 번째 경우는 4자리 자연수 만들 거고요. 여기에 5가 오는 경우. 이렇게 2개로 케이스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케이스 분류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게. 이 경우가 바로 무슨 경우야? 0을 미포함하는 경우가 되는 거야. 0을 이미 여기다 써버렸잖아. 0을 여기다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 0이 없음. 이 0 없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와서 줄 세워주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이 경우가 0이 없는 경우임. 그래서 5P3 계산해주면 되고 543 곱하면 60. 이 경우는 0이 있는 경우가 되는 거지. 5만 빠졌으니까. 0이 있는 경우. 이때는 뭐 하시면 돼요? 수작업 하시면 됩니다. 수작업. 0이 있는 경우는 노가다. 그러니까 수작업 하시면 돼요. 수작업이 또 뭐 숫자를 작업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손으로 하나하나씩 쓰시면 된다고. 자, 5를 뺐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남았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4개밖에 못 들어가. 0 빼고. 그치? 그 다음은 0이 들어가도 되니까 4개가 들어갈 수 있음. 또다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3개 들어가겠지. 이렇게. 수작업 해주시면 돼요. 얼마니? 16, 48.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전체 5의 배수는 108개로 정리가 되겠네요. 사전식 배열 뭐였더라? 사전식 배열 뭐 하라고? 이거 크게 가다가 쪼잔하게 가라고. 이 사전식 배열은 처음부터 쪼잔하게 가지 말고 크게 가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쪼잔하게 가라는 거지.
토리아 이 5개를 갖다가 사전식으로 배열을 할 때 KEOAR이 몇 번째에 오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처음에 크게 갑시다. 사전이 뭔지 모르면 답 없고요. 사전은 A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Z까지 끝나는 그 순서대로 적혀져 있는 걸 사전이라고 얘기를 함.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거는 A부터 올 수가 있겠지. 사전이니까. 제일 앞에 있는 알파벳부터. 그럼 몇 개가 남았음? 4개가 남았음. 그러니까 크게 가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다 해봤자 이거 못 감. 그러니까 그냥 4팩토리얼. 크게. 그 다음 문자는 2가 빠르네. 그럼 2 해봤자 또 어차피 여기 못 감.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크게 4팩토리얼. 그 다음 뭐야? 그 다음에 K야? 알파벳 순서를 모르니. 자, 그 다음은 K야. 그럼 이제 K로 왔으니까 이제는 크게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쪼잔하게 가는 거야. K 다음에 뭐 와야 돼? A. 그럼 몇 개 남음? 3개 남지? 쪼잔하게 갑시다. 3팩토리얼. 그럼 K, A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 E가 와야 되는데 이거 구해야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제 더 쪼잔해져야지. A. 2팩토리얼. 그러면 K, E, A까지 썼고 그 다음에 뭐 와야 돼? 5야? R이야? 5야? 5 왔으면 그 다음은 R일 거고. 잠깐만. 5네. 미안해. 미안해. 나 이게 A인 줄 알았어. 뭐 해야 된다고? 그 다음 5라고? A 다음에 E인데 E 다음에 K인데 K가 썼으니까 이제 5가 와야겠지. 미안해. 내가 지금 여기가 A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고 있었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또 2개가 올 거고 2개 못 오지 이제 5니까. 못 옴. 이제 더 쪼잔해져야지. 그 다음은 순서대로 A하고 R이 오겠네. 여기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크게 가다가 쪼잔하게 간다는 게 저런 의미예요. 처음에는 큼지막하게 막 가다가 거기 근처로 가면 이제 조금 세밀하게 가라는 뜻이지. 요게 24, 요게 24, 요게 6, 요게 2, 요게 1이니까 48, 50, 57번째에 KEOAR이 나오게 되네요. 사전식 배열 이거였고 20-3번 그래서 이게 함수의 개수를 셀 때 우리가 앞에서 함수 배울 때 순열, 조합 얘기를 했지.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 거야. 순열에서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 X 집합에는 A, B, C, D, E가 있고 Y 집합에는 1, 2, 3, 4, 5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의 함수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고 있다. FA 더하기 FB가 6이래. 그럼 A가 선택하는 애랑 B가 선택하는 애랑 더해서 6인 거임. 근데 여기 1대1이라는 말도 없고 그냥 함수야. 됐지? 그럼 이제 잘 생각하세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근데 하필이면 정의역도 5개고 공역도 5개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안 쓰여져 있지만 얘는 어쩔 수 없이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겠지. 여기가 개수가 부족해. 그럼 1대1 대응 안 해도 되잖아. 2번 맞아도 되잖아. 근데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니까 맞은 애랑 여기 있는 애랑 개수가 똑같으려면 결국 한 놈당 한 발씩밖에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네 둘이 더해서 6이 되는 그 케이스 분류를 하자고요. 더해서 6이 되려면 1, 5 아니면 2, 4 3, 3은 불가능함. 얘도 3을 쏘고 얘도 3을 쏠 수가 없어서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이제 4, 2
5, 1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되겠지. A가 1을 쏘고 B가 5를 쏘면요. 이제 남아있는 요 놈들밖에 맞출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돼버린 거야. 또다시.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1대1 대응 함수 어떻게 셌어? 팩토리얼이었어. 3팩토리얼. A가 2를 쏘고 B가 4를 쏴도 얘네들이 고를 수 있는 건 이거랑 이거. 세 놈이 고를 수 있는 건 또 세 개밖에 안 나와. 3팩토리얼. 아니 그러니까 얘네도 다 3팩토리얼. 6이 4개 있네요. 4번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지.